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황경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이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크게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될 때까지 앞에 저기 과장님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조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규제 자유 특구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업무를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정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업무는 이제 저희가 편의상 사후 관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4개 시도에서 총 34개의 특구가 규제자 특구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지정 이후에 특례가 부여된 특구의 관리는 이제 기아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민영 과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재밌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상당히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 재미없는 내용을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 앞에서 조 과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뭐 규제자의 특구의 개요, 그다음에 지정 현황, 그다음에 향후 개선 방향,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규제자유 특구라는 용어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규제자유 특구가 규제 샌드박스의 한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규제 자유 특구는 기존에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방금 앞에서 조민영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ICT 융합 특구 규제 샌드박스랑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규제 자유특구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규제 샌드박스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샌드박스가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 모래 놀이터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요. 이런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모래 놀이터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을 조금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이렇게 출시를 해서 시장 출시했을 때 이제 기간이나 장소,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해서 실험이나 검정 등을 통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면제시켜주는 제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규제를 갖다가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된 제도인데, 해외에서는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실정 특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속 확인 제도나 아니면 일단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시장에 이제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제 관계 당국이 규제를 갖다가 개선하는 그런 임시 허가까지 조금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리나라만의 이런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규제 샌드박스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산업과 신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19년 7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요, 우선 허용, 그다음에 사후규제 원칙과 규제 특례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신산업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뭐 정보통신융합법,
그다음에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뭐 규제자유특구법 등 개별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의 이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개 부처에서 6개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규제 자유특구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규제 자유특구의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규제 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지역이나 기업이 직면한 이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지역으로의 이제 투자와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과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어떤 직접적인 도입의 배경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인구 감소에 따른 이제 지방 소멸이 이 제도의 어떤 직접적인 도입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 알파 세대, 뭐 Z 세대, 뭐 M 세대 이런 이제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세대보다 이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한국의 뭐 경제나 사회에 더 많은 충격을 주는 세대가 이 절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반 세대에 대한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출생했던 해가 1971년도라 그러더라고요. 최초로 출생자 수가 100만을 넘은 해는 이제 1970년도 개띠고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해인 1971년도에 인구가 가장 많이 출생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뒤인 2002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정확하게 49만 6,700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절반 세대가 출현을 해서 인구 출생자 수가 1970년도생에 비해서 딱 절반으로 감소한 첫 번째 절반 세대가 이제 지금 대학 아니면 지금 곧 대학을 가지 않은 이제 뭐 지급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이제 곧 노동력 시장으로 이렇게 이미 진출해 있고 대학을 지나간 학생들은 이제 곧 노동력 시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해서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 규제자의 특구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18년에 이제 규제자의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일명 이제 지역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규제자의 특구에 대한 제도적인 이 발판이 마련되었고요. 2019년 7월 23일 1차 규제자의 특구 지정부터 현재 2023년 4월 11일 8차 규제 특구까지 총 14개 시도에서 34개의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9차 규제자의 특구 지정을 위한 그런 이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자의 특구와 기존 샌드박스에 대해서 조금 차별점을 비교해 보면요, 일단 지역 특구법상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자의 특구는 앞에서 이제 조민정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규제 샌드박스는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증 특례, 신속 확인, 그다음에 임시 허가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좀 규제 샌드박스와 차별점을 갖는 거는 이 규제 특구가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갖다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차별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제자 특구는 신청권자가 이제 시도지사라는 점이 여타의 이런 규제 샌드박스랑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토 내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신청권자가 되지만 규제자의 특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의 혁신 성장, 그 다음에 국제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청권자도 비수도권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샌드박스는 이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 규제자의 특구는 세제 및 재정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여타의 이런 이제 샌드박스랑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신청권자는 이제 시도지사고요. 이 시도지사가 특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규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개별 기업들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지사한테 이제 특구 계획을 갖다가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 이런 게 어떤 규제더라.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 지역에서 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이 관련된 규제를 갖다가 해소해 달라고 시도지사한테 직접 특구 계획을 갖다가 제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수립한 그 특구 계획 안에 참여를 해서 특구 참여자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은 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특구 계획에 좀 흠결이 있다라고 그러면 반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구 계획을 접수를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을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전 협의라 그래가지고 시도에서 이 특구 계획을 중기부로 접수를 하면요. 일단은 이제 시도랑 굉장히 많은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냐라는 걸 검토하기 전에 실제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뭐 이거는 앞에서 조민영 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관계 부처한테 이게 진짜 규제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변호사분들이나 이렇게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아니면 관계 협단체를 통해서 이 시도지사에서 제출한 이게 진짜 규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규제 여부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 회의는 이제 그 분야와 관련해서 뭐 학계나 안 그러면 뭐 산업이나 아니 기업체나 아니면 뭐 국책 연구기관이나 이제 이런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뭐 짧게는 뭐 두세 차례, 뭐 길게는 뭐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이제 전문가 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이 전문가 회의는 주로 이제 이 특구 계획을 갖다가 심사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좀 이 전문가 회의를 갖다가 운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좀 더 나은 계획이 되고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심의위원회 아니면 최종적으로 특구위원회에서 조금 문제 없이 원활하게 좀 심의 의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 차원에서 이 전문가 회의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특구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특구에 지정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정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인센티브랑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데 이제 먼저 지역 혁신 성장 산업 및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의 그 규제 혁신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그다음에 임시 허가, 그다음에 실종 특례 이 세 가지 규제 혁신 3종 세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식당의 주문 메뉴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서 이제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현재 이제 이 지역특구법상에는 201개의 이 메뉴판식 규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뒤에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201개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지역 특구법이 지역 특가 발전법이랑 그다음 규제자 특구법이 합쳐져 가지고 이 지역 특구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조금 지역의 어떤 전통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기존의 특가 발전 특구에 적용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더 많아가지고 더 많고, 그다음에 이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갖다가 처음 지정할 때 2015년도에 이 규제 프리존 TF에서 각 부처에서 버텀업으로 올려주는 이제 그런 규제를 이 메뉴판식 특례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 조금 수요가 있는 그런 신산업과 관련된 특례는 별로 없어서 조금 앞에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던 19년도에는 이 매진판식 규제 특례를 12건 적용을 했는데 2020년에 한 건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한 건도 지금 이 매진판식 규제 특례가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혜택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정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각종 분담금을 갖다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규제 자유 특구의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에서 8차까지 34개의 특구가 지정돼서 지금 실정 특례를 갖다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서 지금 관련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원, 경북, 그 다음에 전남에서 4개 특구가 지정돼서 가장 많은 이 특구를 갖다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울산, 부산, 그 다음에 경남이 지금 3개의 특구를 지정받아서 실정 특례를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조금 동부, 남부, 좀 연해 지역이 좀 실정 특례 규제자 특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특구는 이제 19년 7월 23일에 지정이 되었고요. 7개 지역에서 뭐 부산의 블록체인이나 대구의 스마트 웰리스, 그다음에 뭐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한 7개 지역에서 이렇게 7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돼서 실정 특례를 부여받았고요. 2차에서도 7개, 그다음에 3차에서도 7개, 4차에서는 3개, 5차에서는 4개, 그다음에 6차에서는 1개, 7차에서는 3개, 8차에서는 지금 9개가 이렇게 지정돼서 총 34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차까지는 1년에 이제 2차례 상하반기 2차례에 이 특구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갈수록 조금 중복되는 그런 이제 특구 계획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갈수록 조금 신산업과 신기술과 관련되는 조금 이렇게 조금 기술이 굉장히 조금 복잡한 그런 특구 계획이 많이 접수가 돼서, 또 그리고 이제 양보다는 조금 질로 좀 가자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7차 때부터는 8차 때부터는 죄송합니다. 8차 때부터는 1년에 한 차례 특구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현황을 차수별로 보면 앞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 지금까지 이제 메뉴판식 특례를 제외하고 실증 특례를 159건 정도를 갖다가 부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적합한 요건이 부재하거나 불비한 규제가 전체 83.6%에 해당하는 133건이었고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규제가 16.4%인 26건에 이렇게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이제 허용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실증 특례가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제도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기업의 신산업 추진에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조금 좀 나름대로 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적 특구로 지정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정이 지원되는데요. 뭐 실증 R&D나 인프라 구축 및 책임 보험 등을 위해서 지금 각 특구별로 평균적으로 한 227억 정도의 재정이 지금 1차에서 6차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보면 이제 저탄소나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 9개 특구로 전체의 한 2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한 7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고용 인원이 한 7,600명 정도였는데요. 특구 지정 이후에 2020년 12월까지 고용 인원이 늘어나가지고요. 한 3,794명이 늘어나가지고 현재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한 11,4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한 65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할 거라고 해서 특구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많은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차에서 3차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총 3조 2천억 정도의 투자를 갖다가 조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이제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인데요. 이제 이 특구 내 14개 기업에서 2조 8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철광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제 도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특구 지정 이후에 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많은 이제 직간접적 투자를 유출을 하면서 이 포항이라는 지역이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갖다가 그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0억 정도가 났고요. 한 연평균 한 36% 정도씩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특구 사업자가 되면 그 특구 내로 지정된 특구 지역 내로 기업을 갖다가 이전을 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되는 그 시점부터 기업을 갖다가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구 사업자가 이제 그 지역으로 한 284개가 이전을 했고요. 특구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또 관련 사업자들이 한 105개 정도가 이렇게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총 한 390개 정도의 기업이 이 특구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법령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1차에서 7차 이제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에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8개 사업이 현장 실정과 임시 허가를 거쳐서 규제 법령 1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해양 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시스템 기준화를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 524건을 출원을 했고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핵심 부품 11건이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규제 자유 특구의 이제 향후 발전 방향해서 이제 법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청 자격을 갖다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지자체장만 이 신청 권자로 부여를 받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구 40만 이상 되는 이 기초지자체가 8개 이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광역지자체가 초광역 단위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만 이 수도권과 어떻게 좀 경쟁이 될 거고 지금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거와 관련돼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신청권자를 시도지사로 한정하지 말고 기초지자체나 그러면 그런 앞에서 본 특별지자체까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규제 자유 특구라는 그 용어 때문에 이제 특구가 이제 영어로 존인데 이 존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 그 지역에서 그 규제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 특구 지역 내에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참여 사업자만 이 규제를 갖다가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구 사업자로 이렇게 결정이 나면 이제 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핵심 참여 기업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까지 조금 이전을 해야지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력 사업자라는 개념을 조금 부여를 해서 핵심 참여 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은 특구 내로 이렇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실증 특례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방법의 법적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어떤 혁신 성장이나 아니면 국토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세제나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판식 특례를 갖다가 부여하고 있는 게 규제자의 특구만의 어떤 차별점인데요. 이게 조금 이전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수요에 맞게끔 신산업 중심으로 조금 개편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증 특례 기간이 지금은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년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제 기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참여 기업들이 실증 특례 기간을 갖다가 4년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4+2로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좀 실증 특례를 갖다가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실증의 최종 결과물은 법령 개정인데요. 실제로 안정성이 입증이 돼도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하지 않거나 좀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강제하는 방안으로 아니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을 개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 개정을 강제하는 방법으로의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등어리 방식으로 좀 실증 특례를 조금 부여를 해서 이제 해당 산업 분야의 특례를 최대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기업이 이것만 이제 규제라고 해서 이제 특례를 갖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관련돼서 특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정부에서 관계 부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서, 아마 그 규제를 신청하면 이 규제도 또 문제가 될 거다 해서 조금 덩어리 방식으로 조금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좀 유사한 사업으로 이렇게 실증 특례를 부여하거나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물, 부산물 특구를 지금 경남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제 해양수산, 부산물을 화장품 원료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은 폐각류만 지금 되는데요. 그래서 어류는 안 되고 폐각류만 되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참치나 멸치가 많이 잡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부산물이 많이 생겨서 그 부산물을 지금 활용할 수 있게끔, 화장품 원료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실증 특례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영덕으로 가면 개도 될 거고, 경북으로 가면 개도 될 거고, 그 지역에서 잡히는 어떤 다양한 어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서 또 계속 이렇게 실증 특례를 갖다가 중복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지자체 간에 좀 연계를 해서 조금 실증 특례를 갖다가 조금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특구 지정 종료 후에 별다른 이제 지원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성과가 조금 사양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 듣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